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 해피걸이에요. 오늘은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이름 맞추기 놀이 이런 거 해볼게요. 어때요? 한국 드라마 재밌게 보신 거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재밌게 보셨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이거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앞에 태블릿이 있는데요. 태블릿에다가 생각나는 드라마 제목을 그냥 우선 막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대충 한 20개 정도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 제목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질문? 그러니까 드라마를 설명해 볼게요. 이 드라마에 누가 나왔었는지, 아니면 이 드라마의 줄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제목 뭐야?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나 맞추실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해봐요. 그런데 드라마 이름, 제목 이름 맞추기?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는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줘야겠다. 이런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려고 드라마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원고를 적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원고를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자꾸 저도 모르는 내용을 막 찾아가면서 점점 재미없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좀 너무 길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렇게 원고 적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제목만 보고 제가 생각나는 거 그거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맞추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뭐 됐어. 앞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죠? 그냥 일단 그러면 바로 드라마 설명 들어가 볼게요. 1번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드라마는 만들어진 지가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조금 됐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도 여기에서 조금이라고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을 말하는 거야? 서로 잘 몰라요.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얼마나 조금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최소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2010년대인지 그 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잘 기억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거 드라마 제목, 이름, 글자 수를 세볼게요. 네, 7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 7글자인데 줄여서 3글자로 말하기도 해요. 여기에는 여주인공이 송혜교님이 나와요. 송혜교님이 출연한 드라마가 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송혜교님이 나온 드라마 중에서 되게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드라마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하고 입소문이 많이 난 드라마예요. 방금 단어 들으셨어요? 입소문. 입소문. 입소문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소문에다가, 소문이라는 말, 영어로는 루머죠. 거기에다가 그 소문이라는 말 앞에 입자를 더 붙여서 결국 뭐 같은 뜻이에요. 입소문이나 그냥 소문이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소문이라고 하면 글로 적힌 소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입소문이라고 하면 특히 서로 사람 사이에 말과 말로 전해져서, 입과 입에서 전해져서,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말로 이거 되게 재밌대, 뭐 요렇게 소문이 난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은요, 현빈님이 나와요. 벌써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송혜교님하고 현빈님이 주인공이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뭘 배경으로 하냐면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국의 PD와 작가, 배우, 그 다음 다른 스태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만든 드라마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송혜교님하고 현빈님은 PD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배우로 나왔더라? 배종옥님.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배종옥. 네. 배종옥 배우님이 그 드라마 안에서도 배우로 나와요. 그리고 맞다. 여러분이 또 아실 만한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어떤 배우님이냐면 윤여정 배우님이 나오세요. 그 윤여정 배우님은 젊은 배우는 아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배우님이세요. 여러분이 윤여정님 뭘로 아시려나? 윤여정 배우님이 해외 어디에서 막 상도 타시고 그랬는데, 뭐였지? 미나리인가? 제목이 미나리 맞을까요? 뭐 그런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런 드라마에 나와서 미국인가에서 상도 타시고 그래서 유명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그분이 유명한 거 있긴 할 텐데, 제가 윤여정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지금 말하려는 것들은 미나리랑 뭐 해외에서 유명한 상탄 작품? 그거는 제가 안 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그건 잘 말할 수 없지만요. 저는 예전부터 윤여정 님이 나온 드라마를 많이 보긴 했어요. 어찌됐든 이 드라마에서 윤여정 님의 비중이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서 또 많이 나오셨어요. 어쨌든 이 드라마 제목이 뭘까요? 아시는 분? 손? 아시는 분? 이 드라마 제목은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거 줄여서 그사세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게 해외에서는 인기가
없었을 것 같긴 하네요.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근데 저한테는 이 드라마가 되게 인생 드라마?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드라마를 한 100번은 더 본 것 같아요. 아마 그 주연 배우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보지 않았나. 한동안, 몇 년 동안 저한테는 이 드라마가 밥 친구였어요. 밥 친구. 알아요, 여러분? 밥 친구는 밥 먹을 때 친구, 그러니까 밥하고 친구라는 단어를 섞어서 밥 친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 혼자 밥 먹을 때 뭐 좀 보면서 밥 먹기도 하잖아요. TV 같은 거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컨텐츠를 밥 친구로 두고 식사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무섭거나 막 이렇게 막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어떡해 막 이런 거 막 그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또는 더러운 거 막 이런 거 나오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 밥 친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무서운 게 나오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것도 나오지 않아야 되고 긴장하는 것도 나오지 않아야 돼요. 피 같은 것도 나오면 안 되고 총이나 칼 이런 것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밥 친구는 요즘에 제 밥 친구는 유튜브에서 내 편 하자 아세요, 여러분? 한국 예능 중에 내 편 하자라는 예능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쯤에 끝난 것 같은데 연예의 참견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유퀴즈 예능 아시죠? 유재석님 나오는 거 뭐 그런 게 밥 친구이기는 해요. 요즘은 그렇고요. 그게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서 짧게 뭐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끊어서 업로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밥을 먹는데 그러면 밥 먹을 때 막 더러워, 무서워 이래가지고 입맛 뚝 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게 밥 친구예요. 그런데 되게 예전에는요. 유튜브에 이런 게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무서운 거 안 나오고 더러운 것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 그런 드라마를 밥 친구로 두고 밥을 먹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그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이 드라마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마음을 뭔가 울리는? 울리지도 않았던 것 같고 뭐지? 그냥 이 주인공들한테 막 감정이입이 돼서 그때 당시에 되게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지루한 느낌도 없이 진짜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어떡하지? 벌써 그사세 얘기 하나 했는데 천천히 얘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막 길게 가네요. 20개 다 얘기하려면 뭐 10시간 나오겠는데요. 그렇다고 막 갑자기 빨리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속도로 천천히 얘기하되 만약에 너무 이게 길어지면 나눠서 올려볼게요. 자, 어쨌든 두 번째 퀴즈예요. 드라마 제목 맞추기. 두 번째는 제가 뭘 떠올렸냐면요. 첫 번째 드라마에서 제 인생 드라마였던 그 사세를 적다 보니까 송혜교님이 거기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송혜교님이 나온 드라마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드라마도 송혜교님이 나오는 드라마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금 너무 억양이 이상했어. 이렇게 말하려던 거랑 뭔가 나오는 거랑 다르게 말하다 보니까 이상했는데 어쨌든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자 주인공은 송혜교님이고 남자 주인공은 송중기 님이에요. 그래서 이때 송송 커플이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삐 아시나요, 여러분? 드라마 제목? 혹시 송혜교님, 송중기님이 나왔다고만 말해도 드라마 제목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송혜교님은 의사 역할로 나왔고요. 그 다음 송중기님은 육군 대위인가? 제가 그 군인 계급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대위였는지 뭐 중위, 소위 그런 거였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육군 중에서 어느 정도 계급이 있는 역할로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육군 중에서 이러고 조금 멈췄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멈춘 거였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얼마 전에 BTS 그 멤버 전원이 다 제대를 했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남자가 군인이 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군대에 가는 거, 그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군대에 많이 가는데 이게 많이 간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많이라고 이럴 때는 표현하기보다 대부분이 간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는데요. 그렇게 가는 경우는 그냥 병사라고 해요. 그거는 의무로 누구나 뭐 진짜 뭐 일부 말고는 대부분 가는 거. 그거는 병사라고 하고 그다음 군인이 되기 위해서 대학처럼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육군이 되려면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 공군이 되려면 공군사관학교, 뭐 그런 데를 가요. 대학 대신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데를 나와서 군인이 되는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한 BTS나 다른 연예인들이나 일반 20대, 보통 20대 때 많이 가거든요. 그 20대 때 의무로 군대에 가는 그거가 아니고 그 경우는 그냥 국군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군이 되는 거. 그런 경우를 병사라 하고
그 다음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위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위에 계급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그런 데에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병사들보다 위에 있는 직책,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드라마에서 송중기 님이 그 병사들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쳤다. 이 말은 되게 잘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드라마 제목은 하나, 둘, 셋, 넷, 5글자예요. 5글자. 네. 그리고 어디였더라? 여기에서요. 송혜교, 송중기 님이 완전 주연이라고 하면 그 주변 인물로 조연인데 주연만큼 조금 비중이 더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많이 나오는 배우들 있죠. 그 배우들이 주연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배우들이 비중이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 주연들은 매회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역할의 배우님들은 비중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조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 요즘은 많이 그 룰이 깨진 것 같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대부분 약간 요런 규칙이 있어요. 주연 배우 2분, 남자, 여자 이렇게 한 분씩 해서 주연 배우 2분. 그 다음에 또 이 2분보다는 비중이 좀 더 약한 2분이 또 있어요. 이분들을 주연하고 여기 2명의 주연하고 여러 명의 조연 사이에 있어서 주조연이라고 해요. 주조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4분을 거의 그냥 주연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 2분 중에서 송혜교, 송중기 님이 있었는데 이 주조연의 여배우 한 분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도 않았고 인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요즘은 완전 인기가 되게 높아진 배우님이세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분은 그분 드라마 하나 또 적어야겠다. 나중에 요것도 해야겠다. 지금 잠깐 적어 볼게요. 요거 하니까 또 다른 드라마도 생각났어요. 그것도 적어 볼게요. 이렇게 라이브로 적으면서 하는 거 어떠세요? 이게 제가 원고를 적으면서 하다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원고 적기가 어렵기도 했고요. 그 다음 원고를 적으면서 하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빨라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 저도 좀 이렇게 느리게 말하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가 더 좋은가요? 제가 그냥 음성 녹음만 하고 여기 화면에다가 그냥 바탕화면 아무거나 해놓고 자막 크게 해놓고 그게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게 더 좋으신가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이라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뭐가 됐든 간에 제 생각은 그냥 한국어를 많이 들려드리는 거, 자주 올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많이 참고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그 주연 두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그 주연 두 분보다 비중이 조금은 더 낮은 주조연 두 분도 있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여자 배우님이 지금은 인기가 되게 많아졌다 이랬잖아요. 이 코너 속의 코너처럼 이것도 퀴즈를 내볼까요? 이 여자 배우님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여배우님 중에 요즘 들어 인기가 되게 높아진 여배우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분은 김지원 배우님이십니다. 네, 근데 이 배우님이 요즘 인기가 더 많아진 이유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인기가 높아져서 되게 높아져서 그래서 이 배우님이 같이 인기가 높아진 거잖아요. 인기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님이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그 드라마를 이따가 또 퀴즈를 낼 거기 때문에 그 드라마 제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17번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때 또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드라마는요. 그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뭐 중동 국가였던 것 같아요. 중동 국가 중에 어디였을까? 그때 배경이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라크인지 이란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전쟁이 난 곳에 갔던 그 배경?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 강원도에서 찍었다는 것 같아요. 촬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원도 어딘가에 이 드라마에 나왔던 뭐 종 모양하고 뭐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 조형물이 뭐 아직도 거기에 있대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이란이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란? 맞나? 죄송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맞아요. 그런데 전쟁 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확실한 것 같고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고 누가 잘못을 했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아까 말했듯이요. 제가 밥 먹을 때 무서운 거, 총이나 칼 나오는 거 그런 거 못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쫄보라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국도 휴전 국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휴전이 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전쟁이 없었고,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끝난 상태, 끝난 지 한참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사는 동안에도 전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그렇다 보니 외국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면 거기 휴전국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 나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국가라는 인식을 잘 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휴전 국가야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막상 저나 제 또래 뭐 그 아래 세대들 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도 그렇게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휴전국가라는 인식을 별로 하지 않고 살고 있죠. 어찌됐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태어난 이 시기에 한국에서 전쟁이 없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전쟁이 나면 저는 분명히 최약체일 거란 말이에요. 최약체. 이 단어는 제일 약하다. 몸이 제일 약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제가 살면서 지금이 가장 살이 많이 쪘을 때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뭐 말랐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랐다고 해서 다 힘이 약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보다 마른 사람보다도 힘이 더 약한 편이라서 저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이거 다른 사람 손이고 이거 제 손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이쪽으로 넘어뜨릴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팔씨름이라고 하거든요. 팔씨름.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팔씨름을 해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힘도 약하고 뭐 그래요. 이게 자랑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전쟁 같은 게 만약에 난다고 하면 저는 제가 노인들 노약자 할 때 그 노약자에는 노인분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뭐 좀 약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노약자는. 근데 저는 노약자에 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약체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난 너무 불리하다. 도망도 쉽게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지금 이 땅에 이 시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최근에 일어났다고 또 하니까 그게 되게 거기 사람들은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맞아. 그거 말고도 그리고 또 막 할 말이 막 떠오르니까 갑자기 막 빨라졌는데 어쨌든 다시 릴렉스하고 얘기하면 근데 거기 전쟁이 지금 휴전이 됐는지 제가 어제 오늘은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며칠 안으로 확인한 바가 없어서 정확히 말을 못 하겠지만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뭐 미국이 개입을 해서 휴전이 됐다? 요렇게 확인을 했는데 휴전이 됐다는 걸 듣고 다음 날인가에 다시 또 공격이 있었다? 요런 거를 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가 잘못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여기도 아직 전쟁 중이죠. 거기도 빨리 휴전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빠.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할까요? 진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 살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도 전쟁 안 났으면 하는 진짜 바람이 커요.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오늘, 지금 말하다가 막 웃음이 이렇게 새 나온 게 이런 거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어이없어서 웃음이 새 나오는 거거든요. 방금 저 지금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어이없을 때도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하여튼 어이없어서 웃음이 약간 새어 나왔던 건데 입모양 뭐야. 어쨌든 왜 어이없었냐면 오늘 제가 드라마 이름 맞추기 놀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야 주제 안 맞지 않나.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에서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또 이상한 짓 하고 있구나 어이없어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고 없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이런 건데 그냥 이렇게 친구랑 수다 떨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왜 친구랑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 얘기를 우리 오늘 하자. 드라마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드라마가 전쟁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였어.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요즘 근데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이랑 저랑 친구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떠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은 댓글로 나는 전쟁 드라마는 재밌어. 아니면 나도 전쟁 드라마 재미없어. 무서워. 뭐 그런 얘기들 친구랑 수다 떨듯이 댓글로 아무 말이나 좋으니까 막 그냥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제 거에는 댓글이 거의 안 달려가지고요. 저 댓글 하나 있으면 너무 신나가지고 막 엄청 길게 달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그냥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댓글을 남겨볼게요. 어쨌든 이제 전쟁 얘기는 그만하고요. 전쟁이 웃겨서 웃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 얘기하기로 했는데 자꾸 전쟁 얘기를 하니까 어이없어서 그래서 자꾸 실소가 나오는 거랍니다. 어쨌든 전쟁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뭘까요? 아까부터 알고 계셨던 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로 돼 있는 이 드라마의 제목은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입니다. 이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두 주인공의 대화가 아주 센스 있게 막 티키타카가 되게 잘 돼요. 그거는 작가님이 그런 대사를 잘 쓰신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드라마 2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촬영한 시간으로는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제가 중간에 편집을 막 해서 좀 줄여진다 해도 되게 길 것 같아요, 영상이. 뭐야, 그러면은 저는 조금씩 얘기해서 20개를 뭐 한 2편에 찍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편에, 그러니까 영상 하나에 드라마 한 10개는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천천히 얘기해서 그런지 쓸데없이 말이 많아서 그런지 몇 개 안 하고 끝나겠네요. 한 3개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쓸데없이 뭐 얘기를 많이 해서 이랬잖아요. 제가 이때 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막 얘기하는 중에 어떤 단어 설명해드리는 거 괜찮나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영어 팟캐스트를 들을 때 어떤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좀 이런 흐름상 이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기억에 더 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그냥 단어를 막 암기하려고 하면 단어 막 여러 개 쭉 나열돼 있는데 암기하려고 하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나온 단어를 설명해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다가 팟캐스트 그냥 뭐 지금 라디오처럼 솔직히 뭐 제 얼굴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라디오처럼 그냥 들으시는 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다가 좀 어려운 듯한 단어 설명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앞으로는 이래서 설명해 볼게요. 요런 말 없이 그냥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단어 있으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그 태양의 후예 전쟁 드라마를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엉뚱한 얘기로 빠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국에서는 삼천포로 빠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천포로 빠지다. 이게 제가 지금 뭐 굳이 찾아가면서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엉뚱하게 다른 얘기로 넘어갔을 때 한국에서는 흔히 또 3000%로 빠지네. 나 또 3000%로 빠졌다. 나 이거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또 3000%로 빠졌네. 뭐 요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3000%로 빠지다 이렇게 됐냐면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지도가 뭐 요렇게 있어요. 좀 길쭉한 편이거든요. 대한민국 지도가.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있는데 지방 어딘가에 서울에서 어떤 지방으로, 지방은 다른 지역을 말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딘가에 뭐 갈림길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가다 보면은 맨날 헷갈려서 삼천포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잘못 빠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헷갈려서 잘못해서 요렇게 갔어. 근데 거기가 삼천포였나 봐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니까 원래 갈 길대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빠졌다. 뭐 그런 자꾸 그 삼천포라는 곳을 어떤 지역을 갈 때 자꾸 빠지게 되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죠, 거기가. 그 뭔가 갈라지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데가 있다고 하면 서울에서 어떤 지방을 갈 때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요렇게 가지 않고 뭐 요렇게 빠졌어. 근데 여기가 삼천포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졌어. 뭐 이러면 삼천포로 빠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단어고 여러분 나라의 뭐 속담이고 자주 하는 말이지만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전에 삼천포로 빠지다를 검색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기억이 이제 많이 가물가물해져서 기억이 많이 잘 안 나서 조금 남아서 뭐 요거를 가물가물해져서 요렇게 말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 하고 요 정도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원래 얘기하고 있던 게 있다가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저 또 삼천포로 빠졌네요. 그냥 다시 이제 돌아와서 원래 얘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드라마 퀴즈. 세 번째 드라마 얘기하려던 거 마저 해볼게요. 이거는 세 번째 드라마에는 여자 주인공이 손예진 배우님이에요. 손예진. 여러분 아시나요? 손예진 배우님도 진짜 예쁘시죠?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서 연기로 까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까이다라는 말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연기로 까이다. 막 혼난다? 비난을 받다? 연기로, 그러니까 깐다, 까인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말이에요. 사람들이 연기 못한다고 막 욕하거나 뭐라고 하는 거죠. 쟤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 그런 걸 연기로 깐다? 그 다음에 그 배우가 연기로 까였다.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손예진님은 연기로 까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이 전에 나온 배우님들은 아니냐, 까였냐? 그거 아니고 당연히 송혜교 님도 연기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괜히 지금 이 손예진 님 연기로 까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배우님들은 그럼 연기로 까였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뭐 어쨌든 다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손예진 님은 옛날에 옛날에라고 하니까 얼마나 옛날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손예진 님이 데뷔하실 때쯤인가? 그때쯤에 무슨 포카리 스웨트 그 음료수 있거든요. 그 음료수 CF의 모델로 나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CF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청순하게 예뻐서. 어쨌든 왜 자꾸 앞에 송혜교 님도 예쁜데 지금 손예진 님 얘기할 때 자꾸 예쁘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이 드라마에 제목에 예쁘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쁘다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 또 생각난 드라마가 있어서 잠깐 적어볼게요. 저 진짜 드라마 덕후인가 봐요. 드라마를 얘기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노래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근데 노래 가사도 잘 모르고 제목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수 이름도 잘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아이돌 가수, 아이돌 노래 많이 좋아하실 텐데 제가 그거는 잘 몰라가지고 그걸로는 못하고 게다가 제가 노래도 못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래 불러볼게요. 맞춰보세요. 이것도 못한단 말이죠. 저 음치라서 제가 노래 부르면 아무도 못 맞추실 텐데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맞추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심 있으시면 노래 맞추기 해달라고 댓글 남겨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근데 아마 아무도 못 맞추실 텐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음치라는 것도 밝혀졌네요. 알게 됐네요. 아니지, 밝혀진 거 알게 됐네요. 아니고 제가 음치라는 것도 이렇게 말하게 됐네요.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저의 부끄러운 점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삼천포로 빠진 거에서 다시 돌아와서 드라마 얘기해 볼게요. 이 드라마 제목에 예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드라마 제목 글자 수는 1, 2, 3, 4, 5, 6, 7, 8, 9예요. 너무 길죠? 9글자. 손예진님 나오는 드라마인데 9글자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간지러워서. 머리카락이 간지러워서. 여러분 저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찔려서 얘기하는 것도 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글적글적 하니까 안 씻어서 더럽다 생각하실까봐, 안 씻어서 긁는 줄 아실까봐. 저 이거 촬영하려고 촬영 전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말리고, 근데 이거 자꾸 여기가 삐죽거려서 신경 쓰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여러분 상관 안 하실 텐데 그냥 저 혼자 신경 쓰이는 거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음성 녹음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찍으니까요. 머리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저 화장도 했어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마스카라는 안 했고 그냥 이런 거 섀도우 그런 거 하고 립도 바르고 얼굴 선크림도 바르고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화장도 해보았답니다. 근데 저 여기 보이시려나? 저 여기 요렇게 혹시 요렇게 뭐 이렇게 상처 난 거 보이세요?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 캔을 거꾸로 들고 있다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분은 앉았다가 팍 일어나고 저는 뒤에 서 있는데 그분 뒤에 서 있는데 살짝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숙였는데 그 앞에 분이 쪼그려 앉았다가 그걸 거꾸로 들고 팍 일어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팍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 이마랑 여기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피가 막 나고요. 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하면 그게 또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진짜 아픈데 진짜 막 아파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억지로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까 피가 더 나고 그러니까 바로 안 멈췄어요. 피가 더 나고 그 다음에 한 2cm 정도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살짝 이렇게 벌어졌어요. 여기다 해야 되나? 이렇게 벌어졌어요. 너무 크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하고 메디폼 붙였어요. 그 습윤 밴드라고 하거든요. 습윤 한국말로. 어쨌든 그런 습윤 밴드를 여기 한동안 붙이고 있었더니 그렇게 약간 벌어진 거는 이렇게 좀 붙었는데 아직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금간 표시가 있어요. 금이 가 있어요. 빨간색 이렇게. 이거 안 궁금하실 텐데 진짜 제가 쓸데없는 얘기 했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삼천포로 빠졌을까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TMI라고 하죠. 이거는 한국말 아니고 영어니까. 다 아실 텐데. 근데 콩글리시인가? Too much information? 뭐 그거여서 TMI인 거죠? 어쨌든 지금 TMI였습니다.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상처 얘기 왜 했지? 이거 글적하다가 저 씻었다고. 어쨌든 샤워 다 하고 머리 감고 말리고 화장하고 그러고 지금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너무 준비 과정이 길어. 어차피 뭐 제가 화장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이거 그냥 듣기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귀로 듣기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화면 안 보실 수도 있고 제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괜히 저 혼자 신경 쓰여서 그런 것 같죠? 자, 어쨌든 괜히 콧물 나오는 것 같아. 자, 원래 드라마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1, 2, 3, 4, 5, 6, 7, 8, 9 9글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9글자. 근데 이거 줄여서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3글자로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남자 배우님은 정혜인 배우님이세요. 정혜인 배우님 아세요? 그분은 이 드라마 전에는 막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가 거의 이 드라마로 완전 대박이 나서 아주 유명해진 배우님이세요. 물론 저는 이때 처음 본 거 아니고 이전에 어느 거였더라? 지금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수지님 있죠? 여자 아이돌이었다가 배우도 하시는 수지 배우님 하고 이종석 배우님. 드라마 제목 생각났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 적어두지 않아가지고 드라마 여기 적어두지 않아서 그냥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제목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경찰 역할로 정혜인 님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지, 정혜인, 이종석 이렇게 세 배우님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요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요것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혜인 님이 여기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막 인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약간 그 이종석 배우님에 비해서 비중이 좀 약했다고 해야 될까? 인기가 좀 더 낮았다고 해야 될까? 그랬었는데 정혜인 님이 이 드라마로 완전 빵 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봤고 너무 멋있었어요. 막 되게 근육질에 막 상남자 같은 그런 멋있음이 아니라 다정하고 막 스윗하고 막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이죠.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 매력이 이 드라마에 너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정혜인 님이 연하고 손예진 님이 나이가 한 7살 많게 나왔었나? 극 중에서. 손예진 님이랑 다른 배우님이랑 서로 친구고 그 다음 손예진 님의 남동생이랑 이 배우님의 남동생이랑 서로 또 친구예요. 그러니까 손예진 님이랑 정혜인 님은 친구의 남동생이기도 하고 손예진 님의 남동생의 친구이기도 하죠. 어떤 관계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자 둘, 남자 둘이 있는데 이 누나 둘끼리 친구, 그들의 남동생끼리 친구. 그러니까 손예진님하고 정혜인님은 손예진의 친구의 남동생이기도 하고요. 손예진의 남동생의 친구이기도 하죠. 둘이 서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담았고 좋아지다가 엄마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나중엔 다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참 오래되긴 했지만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둘이 막 만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설레는 그런 감정을 너무 연기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둘 다. 이 드라마 제목이 뭘까요? 아시나요? 네, 이 드라마 제목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입니다. 제가 세 글자로 줄여서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밥 누나. 근데 제가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말하니까 밥 누나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밥 누나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밥 이렇게 하면 밥 비읍 발음이잖아요. 그런데 밥 누나 이거를 연결해서 말하면 밥 누나 약간 밤처럼 들려요. 미음 받침처럼 들려요. 밥 누나 이렇게.
어쨌든 이거 앞부분은 되게 재밌는데 뒷부분에 갈수록 좀 이해 안 되는데, 답답한데, 조금 재미없어지는데, 요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결국 끝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의리로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앞부분은 총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은 되게 그 막 설레고 심쿵하는 그런 게 막 많았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20개를 적고 촬영을 시작했고 촬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 3개를 더 적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23번까지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 총 3개밖에 드라마 말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이게 팟캐스트죠 뭐. 그쵸? 그냥 원고 적고 그거 음성 녹음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가 더 나은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냥 좀 많이 찍어서 올려볼게요. 많이 자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은근히 저도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를 거잖아요. 저는 되게 막 재밌는 영어 음성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천천히 얘기해 주면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해주는 영어 팟캐스트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너무 빨랐고 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좀 천천히 하는 팟캐스트는 AI가 만든 팟캐스트라서 뭐 식당에서 뭐 아니면 교통, 통신, 뭐 쇼핑할 때 뭐 이런 그런 거 알죠? 뭔지 그런 거에 관련된 영어 대화 그런 것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재미가 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게 재밌냐? 그러면 재미없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천천히 말하려다 보니까 더 재미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재미는 예능 같은 재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했던 AI 같은 걸로 나오는 식당에서의 대화, 뭐 쇼핑할 때의 대화,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의 대화 같은 회화책에 다 나올 것 같은 그냥 스토리가 없는 대화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화. 그런 것만 나온 걸 듣기에는 너무 지루하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에 대한 재미. 그러니까 예능 같은 너무 재밌어 막 이런 재미는 아니어도 적어도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재미라도 있는 영상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찍어 보는 거다 라는 거를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찍어 볼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낙 댓글로 잘 안 알려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게 좋았기 때문에 한국어 궁금하신 분들도 저와 같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을 단문으로 짧게 하면 좋은데 이래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일상적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셔도 되고 많이 들으셔서 한국어에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난 영상에도 말하긴 했었는데 잘 때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뭘 좀 들리게, 귀에 이렇게 들리게 틀어놓고 자요. 근데 그러면 틀어놓고 자기의 제 목소리가 나쁜가? 어쩌지? 어쨌든 그냥 취향 따라 다를 테니까 제 목소리가 잘 때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잘 때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들으시면서 잠드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운전 중에도 영어 팟캐스트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청소하거나 책상 정리하거나 이럴 때 귀로 듣고 싶을 때 그럴 때 제 영상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어가 점점 더 잘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끝내질 않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영어를 공부하려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많이 들어야 된대요.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말을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듣고 말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일단 많이 들으셔야 그래야 조금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제 거 아니더라도 그냥 한국어 잘 들리는 거 위주로, 솔직히 100% 못 알아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속도가 좀 느린 한국 영상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한국어에 익숙해지시고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찍어서 올려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몇 달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그때 좀 여러 개 찍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지난달에 찍었는데 제가 이번 달에서야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 또 안 하게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티내주세요. 댓글에 저 잘 듣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그러면은 자주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찍어둔 것도 있는데 그거 편집하다가 아직 다 못한 것도 있고요. 거의 마무리 중인데 그거 먼저 올리고 찍은 것들 먼저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자막은 좀 포기할까 봐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어 자막 정도는 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어 자막을 엄청
수정을 하고 그거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자막 편집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한국어 자막이 없어도 어느 정도 들으실 만한가요? 제 말의 속도가? 그렇다고 하면 자막 없이 올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막 없이도 다 잘 들으시는데 제가 굳이 자막을 막 수정해서까지 올리는 거면 헛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막 편집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거의 뭐 자막 없어도 한 80%, 7, 80% 이상 이해가 되는 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자막 없이 제가 영상을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은 점이 제가 편집 시간이 줄어서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나는 한국어 자막 없어도 그냥 자동 자막 정도 나와도 거의 이해가 되는 편이라서 영상이 더 많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게 1번. 그 다음 2번. 나는 그래도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자주가 아니고 좀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더라도 자막, 한국어 자막은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게 2번이에요.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뭐가 1번이었는지, 뭐가 2번이었는지 헷갈리신다면 번호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한국어 자막이 있는 게 좋다, 없어도 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드라마 제목 맞추기 놀이 3개 했거든요. 3개 했거든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또 드라마 제목 맞추기 놀이를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안녕.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다 부탁해요. 안녕.